명리를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인에 묻지 말고 스스로 명을 들여다봐라. 그 안에 진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왜 지금 힘든지, 왜 난 마음이 복잡한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로 같으면 왜 남과 어울리지 못했는지, 왜 비사회적인지 명리를 접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성정도 많이 개선된 것 같고, 자기 명을 이해한다면 해로운 게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모든 건 나를 알면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 진짜 길이 있다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이게 오행의 상생 순서예요.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합니다. 목화토금수. 물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를 알아야 조금 더 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제 말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번 느껴보세요. 스스로가. 오행의 상생상극. 일단 상생한다. 그 뜻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나를 생해주는 걸 모자관계라고 합니다. 나를 생해주는 글자, 상생이죠. 명리용어로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이 길한 역할을 해야 부모복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꼭 부모복이라고 국한될 필요 없이 세상에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진정한 도움은 오로지 우리 부모님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한다는 거는 보태주다, 살린다, 낳는다, 발생하고 기르다, 화합하다. 대표적인 뜻은 생한다는 건 말 그대로 보태주다, 살린다란 뜻이죠. 목생화, 목은 화를 생하는데 어떤 원리죠? 이건 좀 간단하죠? 불을 피우게 하려면 나무를 넣으면은 불이 더 활활 잘 타오르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치죠?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는 겁니다. 그럼 화생토, 화생토는 뭐죠? 토가, 땅은 햇빛, 불에 그슬려야 비옥한 토지가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타면 결국 재가 남고 그 재가 또 토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생토입니다. 자, 불은 토를 기름지게 해준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토생금. 왜 어떻게 토가, 땅이 금을 생하지? 광물, 금이 있죠? 보석, 모두 땅 속에 있어요. 토가 금을 낳는 겁니다. 쇠를 낳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가끔 가면은 땅을 한번 봐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땅이 있어요. 사금이라고 하는데, 땅에서 반짝반짝 그 조그만 돌을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금생수. 계곡에 가면은 물이 세차게 흘러내리잖아요. 바위가 금이죠. 바위가 물을 걸러줘요. 물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금생수. 물을 걸러준다는 거죠. 그리고 땅속을 파보면 금이 있고, 금이 있는 곳에, 돌이 있는 곳에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금은 수를 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생목, 이건 쉽죠? 나무를 길러주는 거는, 나무를 살리는 거는 물이죠. 물 안 주면 죽잖아요. 그래서 수생목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상생 이론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생을 받아서 좋나요? 아니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생을 받는 게 무조건 좋나? 자기 사주가 일간이 병정일간이에요. 사주에 병정일간을 돕는 목과 화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운에서 목을 만났어요. 목생화죠. 그러면 좋죠, 기분이. 내가 활활 타오를 수 있으니까.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힘을 받는다. 2025년은 을사년이에요. 이건 목이고 화예요. 목화 기운이 들어오죠. 그런데 내가 병정일간인데 사주에 목화가 없다. 을사년을 만났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이게 운세 보는 방법인데 좋다는 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오로지 저는 국세론입니다. 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반면을 생각해 봅시다. 화가 강할 때 목을 만나는 건 화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함으로 도리어 해가 된다. 내 사주가 병정일간인데 사주 전체가 목화 이게 한 3-4글자가 돼요. 완전히 강한 화일간이죠. 화를 생해준다고 목기운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도움을 달가워할까요? 아닙니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잘 나가는데 100억대 부자예요. 누가 와서 10,000원짜리 하나 준다고 도와준다고 왔어요. 그럼 고맙겠어요? 아, 내 시간 뺐네. 약간 거슬리게.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을 거슬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거슬린다는 표현이 그 느낌을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머지 일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기일간이에요. 무기일간인데 토일간이죠. 토를 생겨주는 거는 화잖아요. 화글자. 근데 사주에 토를 돕는 화토 글자가 하나 내지 아예 없어요. 그런데 토를 생겨주는 화를 운에서 만났든지 아무튼 만났다. 그럼 무기일간이 반갑죠. 나를 도와주는 기운을 만났으니까. 내가 직장도 그만두고 가진 돈 빚밖에 없고 근데 친구가 야 엘 잠깐 나와봐 하면서 10,000원짜리 국밥을 사줬어요. 고맙겠죠. 평생 은인이 됩니다. 그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니까. 반면에 아까 A시와 마찬가지로 무기일간인데 사주에 무기일간을 돕는 화토 글자가 많아요. 그런데 L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있을까 하고 누가 도와줘요. 안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추장스럽다. 화가 와서 무기토 내가 생해줄까? 뭔 소리야.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목일간이에요. 목생화죠. 그런데 사주에 목일간을 돕는 수, 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건 아예 없거나 하나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에서 화를 만났어요. 모구 기운을 뺏는. 자, 갑을일간이 힘들겠죠. 이런 경우는 내가 생일 주는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갑을일간이 사주에 수, 목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해주는 화기운을 만났다. 시원하겠죠. 내 강한 기운을 설계하니까. 이러면은 운이 좋다고 해석해요. 나머지 오행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오행이든지 만약에 내가 갑을일간이다, 병정일간이다, 무기일간이다, 경신일간이다, 임계일간이다. 그런데 사주에 수목 글자가 3개 이상 정도다. 병정, 목화 글자가 3개 이상,
무기, 화토 글자가 3개 이상이다. 경신, 토금 글자가 3개 이상이다. 임계, 금수 글자가 3개 이상이다. 이분들은 인성, 생해 주는 기운이 거추장스럽다. 필요 없다는 너무 극단적인데 그냥 필요 없다로 해석하면 돼요. 내 힘이 충분하니까 인성운이나 인성글자가 또 있다는 거는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지금 구독자가 적어서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놓습니다. 두 번째, 오행의 상극에 대해서 배울게요. 한자 해석대로 하면 극한다는 거는 이긴다, 억제한다, 관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행의 상극은 오행 간의 억제 통제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내가 극을 받는다고 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명리가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국세에 따라 틀려요. 원칙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목은 토를 극하고 목이 토를 이긴다.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합니다. 목극토죠. 어떤 원리냐면 나무는 흙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무가 흙을 뿌리를 뚫고 내리잖아요. 흙이 거부할 수 없어요. 목이 토를 이기는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목극토. 그리고 토가 수를 이기잖아요. 물이 세차게 흘러오는데 제방을 쌓으면 물이 막혀버리죠. 강력한 제방이. 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흙을 쌓으면 흙더미에 갇히고. 토가 수를 이기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수국화, 이건 뭐 아시겠죠? 불에다 물 끼얹으면 불이 확 죽잖아요. 화극금, 금은 불에 녹을 수밖에 없어요. 대장간 생각하시면 돼요. 큰 쇳덩어리를 칼이나 기물을 만들려면 일단 불에 녹여야 돼요. 그래야 뭔가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국목, 금은 목을 이깁니다. 금이 도끼를 형성하거든요. 나무를 자를 수가 있잖아요. 금이 나무를 이깁니다. 금국목, 이 이치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 설명에 국한되지 마시고 본인이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해하신다면 본인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본인이 스승이에요. 저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은 그걸 받으면 좋나 나쁘나 이걸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예로 설명 들어볼게요. 무기토 일간이에요. 그런데 무기토 일간 세력은 화토라고 했죠. 화토가 하나 내지 없어요. 뭐 2개 있어도 약하다고 보죠. 그런데 사주에 목이 떡하니 이렇게 3개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 일단 오늘 강의 목표는 오행의 상승상극을 이해하고 외우는 데만 있습니다. 이건 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목을 만나면 무기토가 극을 당하잖아요. 좋을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토가.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을 일간이에요. 사주에 갑을, 목을 돕는 수목 글자가 하나 내지 2개 내지 없어요. 그런데 사주에 금 글자가 2-3개 있어요. 갑을이 완전히 부러지겠죠. 목. 그럼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매사에 움츠러들고 자신감이 없는 성정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넌 왜 자신감이 없어? 우리가 아이한테 그러자. 넌 왜 친구들한테 당하고만 사니? 근데 이런 사주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극을 받는 게 좋은 경우가 있죠. 극을 받는 경우가 좋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극이 필요한 겁니다. 화일간이에요. 근데 전체가 사주에 화, 병정일간인데 사주에 화가 3글자 날 때 화. 이럴 때는
아까 화는 뭐가 극한다 그랬죠? 물이죠. 물이 극해져요. 사주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이에요. 활활 자기 마음도 주체하지 못하고 진정을 시켜야죠. 화를 진정시키는 거는 수입니다. 수. 물을 끼얹으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임계일간인데 여기도 수. 물살이 거칠죠. 표류하는 형상이에요. 정체 없이. 이 거친 물살을 강력한 토로 막아준다면 지소공이라 그래서 연못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중용을 얻겠죠. 아니 물이 이렇게 수라면 해일이잖아요. 해일. 모든 걸 쓸어버리잖아요.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뭔가 통제가 있으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극이라는 거는 여러분 통제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기가 강한 인간들은 자유만 주어서는 무법천지가 되죠. 세상은. 그래서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통제의 의미를 가장 설명하신 분이 2500년 전 공자의 말을 통제의 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공자는 통제를 배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자로라는 공자의 넘버 2 제자급 되는 공자의 명성을 듣고 제자 들어가기 전 이렇게 말을 해요. 배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자에게 묻습니다. 공자가 하는 말이 임금에게 바른 말을 하는 신하가 없으면 임금은 올바름을 잃게 되고 선비에게 배움의 벗이 없으면 선비는 들을 귀를 잃게 된다네. 나무도 새끼줄을 메어 둠으로써 비로소 곱게 자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에는 채찍이, 활에는 도지개가 필요하듯 사람에게도 방자한 성격을 바로잡기 위한 가르침이 꼭 필요한 것이라네. 틀을 바로잡고 갈고 닦으면 그제야 비로소 유용한 제목이 되는 법이란. 이때 자로는 공자의 제자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70-80%. 그래도 한마디 해야겠죠. 자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남산의 대나무는 쉽게 휘어지지 않고 저절로 곱게 자라서 이를 잘라 사용했더니 무소의 과죽을 꿰뚫었다고 들었소. 천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무슨 배움이 필요하겠소? 자로 이 말은 천성이 오르면 뭐하러 배우냐 이겠죠? 이렇게 말한 거죠. 공자가 숨도 안 쉬고 반박합니다. 그대가 말하는 그 남산의 대나무에 살깃과 살촉을 달고 그것을 잘 갈고 닦으면 단지 무소 과죽을 꿰뚫을 뿐만이 아니라네. 이 말을 듣고 자로는 공자의 평생 제자가 됩니다. 우리도 물론 이 명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가 약하다면 통제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기가 강하신 분, 사주에 인성 비겁이 3-4개 이상이다. 배움의 길이 필요합니다. 꼭 명리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행의 상생, 상극, 목생화, 화생토, 또 상극, 목국토, 토국수 이것만 출근길, 퇴근길에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기초 강의 많이 왔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